AI 시대에 살아남는 철학. 왜 우리는 AI가 두려운가? 당신은 AI가 두렵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챗GPT 이야기가 나오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뉴스를 보면 가슴 한편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AI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긴장합니다.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뭔가 걱정스러운 기운이 흐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사람이 필요 없어질 거다. 이제는 기계가 다 한다. 뉴스도 유튜브도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더 불안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기술을 잘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AI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걸까요? 정말로 사람을 대체할까요?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AI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입니다. 기계가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잃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빨리 일하고 정확하게 일하고 많이 일하면 성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가 그 모든 걸 더 잘합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진짜 두려움입니다. AI가 무섭다는 건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자신 있던 것들이 의미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기계가 사람보다 나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살면 당연히 기계에게 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기계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까지 남겨야 하는지, 이걸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은 흔들립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십니까? 철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철학은 이런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AI 시대에는 이 질문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의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AI는 도구입니다. 칼처럼 자동차처럼 컴퓨터처럼 도구입니다. 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칼을 사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잘 사용해야 합니다. 칼을 함부로 쓰면 다치듯이 AI도 함부로 쓰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면 AI는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복적인 일을 대신해주고 복잡한 계산을 도와주고 정보를 빨리 찾아줍니다. 두 번째, 기계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계산, 분석, 반복, 정리, 검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은 기계에게 맡기세요. 기계가 더 잘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판단, 선택, 책임, 관계, 의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기계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I는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일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치료가 효과적인지 데이터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치료를 받을 것인가, 부작용을 감수할 것인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은 사람이 지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I는 당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 상태에 목표를 입력하면 최적의 운동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AI는 당신이 오늘 기분이 어떤지, 몸 상태가 어떤지,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건 당신만 압니다. 그래서 AI의 추천을 참고는 하되 최종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오늘은 쉴 것인가, 조금만 할 것인가, 끝까지 할 것인가, 이건 기계가 아니라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다움을 잃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건 기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다움이 뭘까요? 느리지만 깊이 생각하는 것, 완벽하지 않지만 책임지는 것, 효율적이지 않지만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편지를 쓴다고 해봅시다. AI를 사용하면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법도 맞고 표현도 좋고 형식도 갖춰진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당신의 마음일까요? 서툴고 어색하고 맞춤법도 틀릴 수 있지만 당신이 직접 쓴 편지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손주는 완벽한 편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 마음은 기계가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를 한다고 해봅시다. AI는 완벽한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재료의 양, 온도, 시간, 모든 걸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그 음식에 당신의 손맛이 있을까요? 가족을 생각하며 만든 정성이 있을까요? 그건 레시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AI 시대라고 해서 사람이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AI 시대일수록 진짜 사람다움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계가 완벽해질수록 사람의 불완전함이 더 가치 있어집니다. 기계가 빨라질수록 사람의 느림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기계가 정확해질수록 사람의 감성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AI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걸 도와주는 도구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은 기계가 하고 나는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사진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보며 추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 그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길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도를 보고 길을 물어보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최적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길을 찾는데 신경 쓰지 않고 주변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행한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AI의 진짜 가치입니다.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사람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AI에 너무 의존하면 어떡하나, 내 능력이 퇴화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입니다. 맞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에게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요? 기준을 세우세요. 어디까지 AI를 사용할 것인가? 어디서부터는 내가 직접 할 것인가? 이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해봅시다. AI가 운동, 식단,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활용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AI가 아침 6시에 일어나라고 해도 당신이 피곤하면 더 자도 됩니다. AI가 닭가슴살을 먹으라고 해도 당신이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데이터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만족,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도 건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재정 관리를 한다고 해봅시다. AI가 지출 패턴을 분석해서 절약할 부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하지만 모든 걸 AI 말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AI는 손주 생일 선물이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게 낭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계에게 맡길 건 맡기고 사람이 해야 할 건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계산은 기계에게 맡기고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분석은 기계에게 맡기고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추천은 기계에게 받고 선택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책임은 사람이 집니다. 기계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줘도, AI가 나쁜 추천을 해도 AI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사람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 항상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맞나? 이게 나에게 맞나? 이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있나?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AI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AI를 사용하는 겁니다. AI는 빨라지지만 인간은 깊어야 한다. AI는 속도의 존재입니다. 계산은 사람보다 빠르고 기억은 사람보다 정확하고 반복은 사람보다 지치지 않습니다. 챗GPT에게 질문하면 몇 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면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일을 순식간에 해냅니다. 이걸 사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로 경쟁하는 순간 사람은 이미 졌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빨리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았습니다. 빨리 계산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무리 빨라도 기계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확해도 기계보다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가야 합니다. AI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미를 느끼는 것, 경험을 쌓는 것,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의 존재입니다. AI는 답을 내지만 사람은 질문을 만듭니다. AI는 계산하지만 사람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I에게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사전적 정의를 알려줍니다. 행복은 만족스럽고 즐거운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행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했을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할 때 행복합니다. AI는 이걸 알 수 없습니다. 데이터로 분석할 수는 있지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무엇이 행복인지 경험으로 압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AI에게 어떤 선택이 옳으냐고 물으면 확률과 통계로 답합니다. 이 선택의 성공률이 70%, 저 선택의 성공률이 30%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확률이 아닙니다. 70%가 더 높아도 30%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가치관에 맞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한다고 해봅시다. AI는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수익률이 낮아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수익이 낮은 걸 선택하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압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깊게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가 나빴다고 해봅시다. AI는 즉시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이 약을 먹으세요. 이 운동을 하세요. 이 식단을 따르세요.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깊지 않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묻습니다. 왜 결과가 나빴을까? 스트레스 때문일까? 생활 습관 때문일까? 나이 때문일까? 그리고 근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약으로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려 합니다. 이게 깊이입니다.
AI는 빠르게 답을 주지만 사람은 천천히 원인을 찾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와 갈등이 있다고 해봅시다. AI는 대화 스크립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저렇게 반응하세요. 하지만 그게 진짜 해결일까요? 대화 기술로 갈등이 해결될까요?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묻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녀는 뭘 원할까? 그리고 시간을 들여 이해하려 합니다. 빠른 해결이 아니라 진짜 이해를 추구합니다. 이게 사람의 깊이입니다. 기계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사람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AI 시대일수록 느려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빠른 답을 찾지 마세요. 대신 깊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이 진짜 문제일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옳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AI와 다른 차원에 서게 됩니다. AI는 표면의 답을 주지만 당신은 깊이의 이해를 얻습니다. 기계가 대신해 줄수록 인간은 덜 해야 한다. AI 시대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겁니다. 이제는 더 많이 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 사람들은 말합니다. AI가 나왔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빨리 배워야 한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AI가 대신해주는 일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덜 해야 합니다. 덜 말하고 덜 판단하고 덜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멈추지 않지만 사람은 멈출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뉴스를 본다고 해봅시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두 번 신문이나 TV로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끊임없이 뉴스가 올라옵니다. AI가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뉴스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뉴스를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쉬면서 자기 전에 계속 뉴스를 봅니다. 그게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AI 시대에는 덜 봐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뉴스를 보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뉴스는 당신 인생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유튜브를 본다고 해봅시다. AI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하나 보면 또 추천하고 또 보면 또 추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씩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그게 좋은 일일까요? 가끔은 좋습니다. 재미있고 배울 것도 있고 위로도 받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시간씩 보는 건 문제입니다. 인생이 영상 보는 것만으로 채워집니다. AI 시대에는 덜 봐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끄세요. 왜냐하면 진짜 삶은 화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면 사람은 기계보다 더 기계처럼 살게 됩니다. AI가 추천하면 클릭하고 AI가 알림을 보내면 확인하고 AI가 제안하면 따라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AI의 알고리즘대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AI 시대의 지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게 진짜 힘입니다. 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스마트폰을 보고 싶습니다. AI가 밤새 쌓인 알림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일어나서 바로 보지 마세요. 대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물 한 잔 마시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봅시다. AI가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빨리 답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바로 답하지 마세요. 하던 일을 마저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제대로 답하세요. 왜냐하면 즉시 답하는 게 친구에 대한 존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답하는 게 진짜 존중입니다. AI 시대일수록 덜 해야 합니다. 덜 반응하고 덜 클릭하고 덜 따라 해야 합니다.
대신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은 AI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4챕터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9500자. AI는 이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사랑도 후회도 책임도 기계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철학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계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사람에게 남겨야 할 것은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관계, 책임, 의미, 시간의 무게, 이건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AI가 당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성격, 취미, 가치관을 분석해서 최적의 사람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맞아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맞는데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후회를 생각해 봅시다. AI에게 후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AI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립니다. 틀려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말했으면 다르게 선택했으면 계속 생각합니다. 후회가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후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합니다. AI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에게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AI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책임집니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내 판단이었으니까 책임을 집니다. 이게 사람과 기계의 차이입니다. 기계는 완벽할 수 있지만 책임지지 않고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건 기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더 느리게, 더 깊게, 더 자기답게, 그게 이 시대의 가장 강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AI는 도구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미이고 가치이고 존재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사랑하고 후회하고 책임지고 의미를 찾고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AI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사람답게 사세요. 느리게, 깊게, 의미 있게 관계 속에서 책임지며 당신답게 사세요. 그것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진짜 방법입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와 시간을 보낸다고 해봅시다. AI는 가장 교육적인 활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는 이런 놀이가 좋다, 이런 책을 읽어주면 발달에 도움이 된다. 데이터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손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합니다. 완벽한 교육보다 서툴지만 함께 웃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정확한 발음보다 할머니 목소리로 듣는 옛날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사랑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 대화를 한다고 해봅시다. AI는 대화를 분석해서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하면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좋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완벽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서로의 침묵도 편안한 관계입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입니다. 조언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줘서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AI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경험과 마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라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이 말이 더 의미 있습니다. 기계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세요. 기계는 빠르지만 당신은 느려도 됩니다. 기계는 정확하지만 당신은 틀려도 됩니다. 기계는 완벽하지만 당신은 불완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앞서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깁니다.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와 다투지 마세요. 기계보다 빠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답게 사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사세요. 그러면 결국 당신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빠르지만 의미가 없고 당신은 느리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라고 했습니다. AI 시대의 초인은 무엇일까요? 기계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기계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AI가 추천해도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AI가 알려줘도 내 책임으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AI가 편하게 해줘도 내 의미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AI 시대의 초인입니다. 기계를 사용하되 기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AI 시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할까요?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AI 시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사람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기계가 발전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으로 남는 건 내 선택입니다. 노자와 니체, 2500년 전과 150년 전의 현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 자연스럽게 살아라. 억지로 하지 마라. 니체는 말합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라. 운명을 사랑하라. 자기 기준을 지켜라. AI 시대에 이 말들이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빠르고 기계는 정확하고 기계는 편하지만 기계는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답게 만드는 건 철학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AI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AI는 도구입니다. 잘 사용하면 삶이 편해집니다. 둘째, 속도로 경쟁하지 마세요. 기계는 빠르지만 당신은 깊을 수 있습니다. 깊이가 당신의 무기입니다. 셋째, 덜 하세요. AI가 추천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하세요.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힘입니다. 넷째, 사람다움을 지키세요. 사랑하고 후회하고 책임지고 관계 맺고 의미를 찾으세요. 이게 기계와 다른 점입니다. 다섯째, 노자처럼 자연스럽게 사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물처럼 흐르세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여섯째, 니체처럼 자기를 지키세요. 어제의 나를 넘어서되 자기 기준은 잃지 마세요. 운명을 사랑하되 사람됨은 지키세요. 이것이 AI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철학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답을 줄 수 있지만 의미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행복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와 행복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AI 시대 두렵지 않습니다. 기계가 발전할수록 사람다움이 더 빛나는 시대입니다. 기계는 빨라지고 사람은 깊어집니다. 기계는 많이 하고 사람은 의미 있게 합니다. 기계는 완벽하고 사람은 사람답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삶은 속도가 아니라 의미이고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AI 시대를 사람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주변의 AI 시대가 불안한 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신은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우리 함께 노자와 니체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느리게, 깊게, 자연스럽게, 자기답게, 사람으로 사는 삶을 말입니다. AI 시대에도 AI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욱 사람다워야 합니다. 기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느려져야 합니다. 기계가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덜 해야 합니다. 기계가 완벽해질수록 우리는 더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AI 시대에 살아남는 진짜 철학입니다. 감사합니다.